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일단은 클릭해주셔서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광고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광고도 일부러 다 시청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영상이 되게 길지는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한 게 있거든요. 그 FATF라고 이게 국제자금세탁관리법을 만드는 협회죠.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스케줄표를 보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스케줄표를 보면서 되게 특이한 사항을 제가 직감한 게 느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캘린더를 이제 보시면은 아마 향후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국제자금거래법, 그리고 금융 카르텔들이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네, 뭐 리플이 어떻게 됐네,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네, 뭐 나머지 알트코인이 어떻게 됐네도 사실상 그 범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저만이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해서 끝까지 보시면 모두가 다 아마 통감하고 공감을 아마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예전에도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걸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금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세계가 창궐할 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받았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이 디지털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 분명히 필요할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죠. 피터 시프트라는 사람은 물리적인 어떤 금이나 은을 추종하지만, 어쨌든 금융 카르텔의 하부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거를 분명히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되게 이상하게 돌아간다, 주식시장이 떨어져서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사 이래 최저점을 갱신했어요. 자, 얼마 전에, 그저께. 자,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면 1.1994라고 여기 써 있는데, 1.2%를 하회해서 저점을 갱신했어요. 이게 미국 정부가 생겨난 이래로 처음 등장한 일이에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아니면 뭐 어떤 무슨 안전자산 시장에서 많은 돈을 빼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국채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 이거는 특히나 미국 자신한테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향후 얼마간에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조정장세, 약반등 또 조정장세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개의 차트, 그리고 여러 개의 어떤 네임드 있는 유명 차티스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차트를 올린 사람이 이 차트를 올린 시간이 2020년 2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0일 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얘기를 해서 맞췄어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춘다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횡보를 하다가 급상승 패턴이 있으면서 10일간에 1,400달러까지 도달할 거다라는 얘기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400달러를 깨서 지지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못 갈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말한 이런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 며칠 안에 1,400달러 도달 못할 시에 3월 중순까지 지리한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지금같이 8,500달러하고 8,900달러 내지는 9,300달러 요 원저리 텀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커플링 장세로 계속해서 순환매 되면서 뭐 지리한 어떤 그런 장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3월 중순까지 지리한 박스권 이후에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에 관해서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2월 19일 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시간 끌기라는 거죠. 지금에 이렇게 지리하거나 또 여기서 살짝 떨구거나 아니면 살짝 올리는 것도 사실상 대세 상승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일정 시간까지는 아마 이런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리플 코인이 갑자기 급등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더리움 어떻게 될 거야, 뭐 알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의 장세는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커플링 장세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다른 코인을 다 전체적인 걸 살펴보시기보다 비트코인만 위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전체적인 어떤 포텐셜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일단 하고, 코인베이스의 그저께구나 그 카이버 네트워크라고 하는 코인이 여기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입성은 타 거래소 상장이랑 개념 자체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코인이 코인베이스의 업데이트가 이게 지금 상장이 돼 있나, 상장할 가능성이 있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가 있나,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25위 순위권 안에 들어있나 라는 거를 판별을 향후 몇 개월 안에는 그 판별을 마치시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분명히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면, 자, 누누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아주 깊게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도 아주 관련이 깊게 있고, GCD 그룹이랑도 아주 관련이 깊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뭐 중요한 어떤 이슈거리를 하나 내놨는데, 3월 6일 11시까지 암호화폐 10실종을 거래 지원을 종료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서서히 계속 나오면서 주기적으로 계속 상장 폐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FATF가 나오기 전에 이게 분명히 계획된 작업일 거고, 살아남은 코인들은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알트코인이라고 다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매매, 뮤, 그리고 NGC, VRC, SWT, GNO, FTC, 비아코인, PTOI, 게임, 그리고 벅스, 드라곤, 그리고 IHT, 휴머닉, OK, OCN, 모나,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그 업비트 측에서 연락을 취했는데 거기서 뭔가 피드백이 오지 않았대요. 그 얘기인즉슨 연구 개발할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한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건 FATF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코인 뭐 ICO나 아니면 이런 알트코인 만들어서 유통시킨 다음에 본인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코인 막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다가오는 시기가 무슨 시대냐면 홍보로만 살아남는 시기는 끝났다는 거죠. 실사용 사례나 특히 이제 대기업 제휴 실질적인 이슈가 없다면 그런 코인들은 결국엔 이 코인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뽀록 나는 거야 이제는. 무슨 내가 어떤 무슨 자동차 회사랑 뭐 제휴를 맺었어. 제휴를 맺었으면 제휴 맺은 거를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거를 고스란히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유튜버들한테 또 광고시켜서 그런 코인들을 또 유통시키려는 사람들이 또 있죠. 어쨌건 그런 거를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서 실제로 대기업하고 실제로 제휴를 맺었나, 자금 투자가 실제로 이입이 됐었나,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이제 판별을 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매매틱 팀에 연락을 취하여 소명 요청하였으나 별도의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명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여기 또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가코인, 모네터리 유닛, 뭐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행사하니까 당연히 업비트 측에서는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US 달러 인덱스까지 마찬가지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다음 주 들어서 어떤 계속해서 이제 90도 각도로 꺾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장세가 있긴 하겠지만, 연준에서 뭐 특별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는 한 저는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원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미국 국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것 뿐만 아니라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난 2주 동안 상승했던 거를 고스란히 다 반납을 했어요. 58달러 70센트가 이번에 금이 패닉셀이 나왔고, 그 은 같은 경우도 1달러 12센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아까 제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순희 씨가 한 얘기 있죠. 그 얘기를 이제 보시면서 물리적인 것에서 이제 물리적이지 않은 것, 어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어떤 것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을 건지에 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에 관해서 자꾸 어필을 하잖아요. 저도 제 채널에서 그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하고 은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영란은행, 중국이 됐든 그들이 한통속이 돼서 이렇게 계속 박스권 안에서 계속 찍어 누른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관찰한 게 15년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겠지. 그러나 암호화폐가 생각보다 아마 수익률 면에서 아마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우존스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FED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발언을 오피셜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금리 인하 카드는 만지작 거릴 수는 있겠죠. 발표를 해도 액션을 취하는 거는 왜 늦게 자꾸 하냐면 기축통화국이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계속 갈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파워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3차 양적 완화에서 4차 양적 완화로 갈 때는 주식시장을 더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을 미국 천조국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지막 어떤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패권을 내려놓는 수순으로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시킨다는 거죠. 그 중간에 등장했던 거는 레포리지, 단기 유동성 자금의 야간 레포리지 금리가 급등했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중간에 이제 희석돼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다우존스는 금요일에 또 다른 추악한 손실로 넘어갔는데, 제롬 파월의 놀라운 소식이 연방준비은행이 연약한 주식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는 희망이 제기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떠들어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죠. 늑대소년같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예전같이 이제 연준의 개입에 의해서 쉽사리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아마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이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법이라든가 G20에서 뭔가 결론안을 올해 안에는 분명히 도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5월, 6월, 7월달 5월, 6월달을 넘지 않는 시기에 내에서 분명히 나온다면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세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고점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어떤 급락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보다 지난번 정고점의 몇 배가 가는 그런 장세가 향후 몇 년 안에, 몇 년 동안 계속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호주 판사도 마찬가지로 암호자산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인정했다,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호주도 경제가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수용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기 위해서 국제자금세탁방지법에 여기 스케줄표를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의 캘린더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회의 순간이 1월달, 2월달 빼고 지금 보면 12월까지 꽉 차 있어요. 스케줄표가.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2021년에는 근데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그냥 평범하게 2월달, 6월달, 10월달 이 세 달밖에 없어요.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2020년 안에 뭔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뭔가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전 세계 각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중앙은행 총재든 그들이 만나서 뭔가
협력 관계를, 협약 관계를 계속 맞으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아니면 지금 현존하는 오래된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물론 대통령들이 다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축이 되는 거는 이렇게 많이 12달에 걸쳐서 거의 10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난다는 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비리비리한 장세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지 마셔야 될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장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비트코인이 뭐 5천, 6천, 뭐 1억까지 가네, 아니면 뭐 리플 코인이 뭐 10,000원 가네, 뭐 이더리움이 뭐 1,000,000원이 가네, 뭐 비트코인 캐시도 뭐 1,000,000,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2021년, 2022년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올해가 제도권 수용의 어떤 그 회의안을 도출하는 회의 기간의 마지막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회의를 계속하는데 해대는데 실제로 이제 1월 9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FATF가 가상자산에 관해서 회의를 한번 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어떤 그거 같다. 이번에 그 5월달에 있을 어떤 거기다가 이제 전제를 뿌리기 위한 아웃라인만 일단은 포석을 이제 국제자금세탁방지법에서 해놨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 2020년 5월달 중에 지금 보면 여기 확실한 권고안을 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G20나 아니면 G7 그들이 이제 움직여서 각국으로 전달돼가지고 올 중반 이후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세제 개혁안에 관해서 디테일한 그림들이 서서히 나오면서 암호자산 시장도 아마 분명히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사기꾼들도 지금보다 많이 사라지고 그런 시장이 분명히 확립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가만히 보면 구글 측도 가만히 보면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조금 약간 배척한다는 느낌을 살짝은 받거든요. 그러나 이들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고 막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개인의 희망회로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여기 스케줄표를 보시면 2020년에는 유난히 다른 2019년이나 2018년 보다 엄청난 많이 회의가 있잖아요. 미팅 어떤 그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21년, 22년보다는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뚜렷한 어떤 뭐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다 읽어보시고 다 파악해보시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는 더 큰 그림의 퍼즐을 맞히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